월화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3월 20일 목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여기 이제 BBC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 US Education Department 있지 않습니까? 미 연방 교육부를 이렇게 또 해체를 하는 그 행정명령에 오늘 이렇게 또 사인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운동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 교육부를 이렇게 또 폐지를 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번 주 같은 경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저번 주에 벌써 대규모 이 인력 감축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교육부 이렇게 또 해체를 하는 것에 행정명령에 사인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교육부를 완전히 이렇게 또 해체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이렇게 또 필요하다. 뭐 지금 아시다시피 뭐 하원이나 뭐 상원이나 공화당이 우세이기는 우세이지만 하지만 이 상원에서 60표 이상이 이 찬성을 해야지만 이 해당 법안이 이렇게 또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공화당이 상원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53대 47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표가 모자르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통과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악관에서는 지금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방 교육부를 이렇게 또 해체를 하고 있는 이유는 해체를 함으로 해가지고 교육의 기회를 확대를 하고 부모님 그리고 이제 주 정부빈 그리고 이제 지역 사회가 교육을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과 그리고 이제 성과를 이렇게 또 개선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백악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를 이렇게 또 확대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 연방 교육부를 본다고 하면은 미 연방 교육부에서는 이 자금을 이렇게 또 지원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저소득층들이나 이제 중성층들의 이 교육의 기회를 이렇게 또 확대를 하는 그거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바로 이 미 연방 교육부이거든요. 그런데 교육부를 이렇게 또 해체를 하면서 교육의 기회를 확대를 한다. 이거는 앞뒤가 맞지가 않는 말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미 연방교육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979년도에 설립이 됐다고 합니다. 설립이 돼가지고 공립학교 자금 같은 거 이렇게 또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 뭐 대출을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스튜던트 론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관리를 하고 그리고 저소득층들을 이렇게 또 지원을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그렇게 또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적절한 뭐 인증, 뭐 성, 정치적 이념을 학생들에게 이렇게 또 주입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이 연방 교육부를 이렇게 또 해체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방 교육부는 하는 것은 그냥 이 주 교육부를 이렇게 또 지원을 자금으로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저소득층들이나 중상층들이나 뭐 여자나 남자나 상관없이 뭐 성평등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지원을 이렇게 또 해주는 것인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상한 이념을 학생들한테 주입을 이렇게 또 시키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미국 내에 있는 최대 이제 교사 노조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이 연방 교육부를 이렇게 또 폐지를 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위험한 것이다. 반려주의 같은 것들을 줄이는 데는 이렇게 또 찬성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제 연방 교육부를 이렇게 또 해체를 해버린다고 하면은 이 가난한 아이들과 그리고 장애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장애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아이들을 희생을 이렇게 또 시키는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저소득층들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들 이제 부모님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희생을 시키고 부유층들을 위한 세금만 이렇게 감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느냐라고 이렇게 또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는 저번 주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이 연방 교육부 사람들을 이렇게 또 해고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절반 정도를 해고를 했다고 합니다. 한 2천여 명 정도를 이렇게 또 해고를 이렇게 또 해버려가지고 벌써 감축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연방 교육부를 이렇게 또 해체를 해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이 스튜던트 론들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 미국의 이 스튜던트 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6조 달러, 1.6 트릴리언 달러 정도의 이 연방 이 학자금 대출이 벌써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출을 관리를 이렇게 또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 관리를 지금까지는 연방교육부에서 이렇게 또 했는데 이 연방교육부에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학자금 대출 같은 것들을 뭐 재무부 아니면은 뭐 상무부 아니면은 SBA 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이렇게 또 관리를 이렇게 또 하는 방안을 지금 이렇게 또 검토 중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지금 실제로 교육부가 이렇게 또 폐지가 되게 되면서 이런 굉장히 많은 이 스튜던트 론들이 1.6 트릴리언 달러의 이 스튜던트 론이 뭐 상무부나 뭐 재무부나 뭐 SBA 론으로 이렇게 또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좀 이제 유예 기간도 주고 그리고 뭐 이자 같은 거 붙이는 것들도 조금 덜 걷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이 연방 교육부가 이렇게 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 스튜던트 론들이 뭐 재무부나 상무부나 뭐 SBA 론으로 이렇게 또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곳에서는 빨리 이 스튜던트 론을 걷어들이려고 하는 것밖에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가디언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 연방 교육부를 폐지를 이렇게 또 하는 것에 행정명령에 이렇게 또 사인을 해가지고 이제 전부 다 진짜 다 통과가 돼가지고 실제로 이 연방 교육부가 폐지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이 연방교육부에서 쏟아붓고 있었던 뭐 연구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연구한 것들이 모두 다 이제 휴지 조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수년간 진행이 되어 왔었던 그 연구 프로젝트들 수억 달러의 이제 예산이 이제 낭비가 이렇게 또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린다 맥마흔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 장관 트럼프 대통령이 WW 그 프로레슬링 그 린다 맥마흔을 교육부 장관으로 이렇게 또 뽑아 놓으면서 이 린다 맥마흔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교육 시스템의 위대함을 되찾기 위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조치를 이렇게 또 취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미국의 이 교육 시스템의 위대함을 되찾기 위해 가지고 연방 교육부를 지금 폐지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교육부 이 내부 직원들은 지금 강하게 반발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난주에만 한 1,300여 명이 이렇게 또 해고를 이렇게 또 되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 600여 명 이상이 자진 퇴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2천여 명 정도가 이렇게 또 해고가 된 것과 이렇게 또 마찬가지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연방 교육부에서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었던 뭐 연구 같은 것들이나 뭐 데이터 뭐 통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이렇게 또 입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 교육과학 이 연구소에서 직원 대부분이 이렇게 또 해고가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9억 달러 규모의 이 교육 연구 이제 프로젝트 160여 건이 지금 취소가 된 상태이다. 그리고 이제 몇몇 이제 연구들은 이제 거의 이제 연구가 이제 완료를 이렇게 또 앞두고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손실을 이렇게 또 입게 되는 것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연구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과학적 근거에 이렇게 또 기반해가지고 교육 정책들이 학생의 성취도를 이렇게 또 높이는 것에 이렇게 또 연구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들을 모두 다 이렇게 또 멈춰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학생들과 그리고 이제 교사들한테 부정적인 영향만 이렇게 또 미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이 교육부가 진짜 이제 폐지가 될 것 같습니다. 폐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 린다 맥마흔을
지금 이 교육부 장관으로 이렇게 또 앉혀두게 되면서 실제로 굉장히 지금 축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또 자르고 있고, 그리고 하고 있었던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을 다 캔슬을 이렇게 또 시키고 있습니다. 이 연방교육부에서 지출을 하는 것을 지금 지출을 안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있는 이 미국 사람들의 교육을 지금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지금 바보 멍충이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행정부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여기 이제 타임즈에서는 이런 이 기사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What does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ctually do? 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과연 미 연방교육부에서는 무슨 일을 어떻게 이렇게 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이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연방교육부에서 무슨 일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길래 지금 이 연방교육부를 지금 해체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연방교육부의 이 역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교육부의 이제 기원은 1867년까지 이렇게 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학교 통계 수집 같은 거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교육 모범 사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전파를 하면서 이 교육에 대해서 좀 이제 열정적으로 이렇게 또 하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연방 정부의 학교 개입에 대한 우려로 교육부는 여러 기관 아래로 이렇게 또 통합이 됐었다고 하네요. 됐었다가 그러다가 지금 현재 이 교육부 미 연방 이 교육부를 본다고 하면은 1979년도에 이렇게 또 만들어졌다. 의회에서 제정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교육부 조직법에 의해 가지고 독립부서로 이렇게 또 설립이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서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소수 인종들, 그리고 여성들, 장애인들, 비영어권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이렇게 또 확대를 하기 위한 연방 차원의 이제 노력이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연방 교육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소수 인종들, 저희 같은 사람들, 소수 인종들, 여성, 장애인들, 비영어권 학생들 그런 사람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이렇게 또 주기 위한 연방 차원의 노력. 그러니까 자금 같은 것들을 주 정부에 이렇게 또 준다라는 그런 소리죠. 장애인들, 여성들, 소수 인종들한테 말이죠. 그러면서 이 교육부의 이제 규모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교육부의 직원 수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4,200여 명 정도였다. 그러면서 미 연방 정부의 15개 연방 내각 기관들 중에 가장 적은 인력을 이렇게 또 보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런 것이었다. 연방 기관들 15개 중에 가장 적은 인력을 보유를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가장 적게 사람들을 이렇게 또 쓰고 있으면서 운영을 이렇게 또 해왔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저번 주에 한 절반 정도를 한 2,000여 명 정도를 이제 해고를 해버렸다. 그러면서 지금 이 부서 자체가 굉장히 지금 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다.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미 연방 정부 이 교육부를 완전히 지금 폐지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교육부가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이 중요한 이 역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연방 학자금 지원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팝사 같은 것들을 그런 것들 이렇게 또 연방 정부에서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장학금 같은 거 이렇게 또 주거나 스튜던트 론 이렇게 또 해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1조 한 7천억 원 달러의 그 규모의 이제 학자금 대출을 이렇게 또 관리를 하면서 이런 펠 그란트 같은 것들, 장학금 같은 것들, 아니면은 워크 스터디 아니면은 근로 장학금들 있지 않습니까? work 하면서 이제 study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또 운영을 하면서 그런 장학금들을 이렇게 또 운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공립학교 이제 재정 지원 같은 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이 미국에서는 이제 K-12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킨더가든부터 1학년부터 이제 12학년까지 이제 고등학교까지 공립학교 이제 예산의 한 14% 정도를 지원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거의 대부분 저소득층들 이제 학생을 지원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또 했었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이제 교육 이제 보조금을 이렇게 또 제공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연방 교육부를 폐지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가장 많이 타격을 입는 사람들은 바로 저소득층들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소득층들이나 장애인들, 그러니까 가장 취약계층들의 그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금액들을 다
다 뽑아버려가지고 이 부자들한테 감세를 해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이 행정 명령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저소득층들, 뭐 중상층들, 노인분들, 장애인들 이런 취약 계층들 있지 않습니까? 취약 계층들에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굉장히 많은 자금들을 다 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한테 감세 정책을 이렇게 또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빈부의 격차가 앞으로 굉장히 심해질 거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지금 굉장히 답답합니다. 굉장히 많은 저소득층들이나 중상층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라티노 그런 사람들, 소수 계층들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뽑아줬는데,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뭐 소수 계층들 이렇게 또 도와주고 있었던 거 다 끊어버리고 지금 뭐 저소득층들 이렇게 또 뭐 중상층들, 노인분들 이 지원을 해주고 있었던 거 다 끊어버리고 지금 부자들을 이제 감세를 이렇게 또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말하는 것마다 다 찬성을, 박수를 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그런 사람들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리고 지금 벌써부터 나는 트럼프 대통령 뽑았는데 내가 지금 타격을 입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실제로 굉장히 많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정책들을 본다고 하면은 나한테 실질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잘못 뽑았나벼 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이거 뭐냐 라고 하면서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뽑았다가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지금 이렇게 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참 착잡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앞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 앞으로 얘기하는 것은 나는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정작 좀만 이제 깊이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저소득층들, 중산층들, 노인분들, 좀 이제 취약계층들을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부자들을 지금 계속 감세 정책만 이렇게 또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쨌든 굉장히 지금 화나는 그런 이제 정책들만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이 교육부를 본다고 하면은 이런 뭐 공립학교 이렇게 또 재정 지원 같은 거, 연방 뭐 학자금 지원 같은 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교육 데이터비 그리고 이제 연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 미국의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은 더 이 교육의 질을 이렇게 또 높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 가지고 과학적 근거로 이렇게 또 접근을 하는 그런 연구를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다 폐지가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학생들을 바보 멍충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학교 내에서 뭐 인종빈 뭐 성차별 같은 거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뭐 방지 같은 것들도 뭐 시행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교육부를 이렇게 또 폐지를 함으로 해가지고 성차별 같은 거, 남성 우월주의 같은 거 더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백인 우월주의 같은 거 더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눈앞으로 보이는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것은 다 좀 이제 말만 뻔지르르 해. 그런데 조금만 이제 속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다 백인들을 위한 것들, 다 이제 남성들을 위한 것들, 그런 것들만 더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교육부 해체가 진짜 현실화가 될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변경이 되면서 학자금 대출을 이렇게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교를 갈 때, 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굉장히 많이 빌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졸업을 한 뒤에 그 학자금 대출을 진짜 수년간 뭐 몇십 년 동안에 이렇게 갚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 가지고 더 압박이 심해질 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육 지원 예산 같은 것들이 이제 축소가 될 것이면서, 그러면서 뭐 차별 금지 같은 것들이 이제 약화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가지고 뭐 성차별 같은 것들이나 뭐 백일 우원주의 같은 그런 것들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 수많은 이 정책들을 본다고 하면은
뭐 뻔히 보입니다. 앞으로 얘기하는 것은 꼭 진짜 뭐 중산층들이나 저소득층들을 진짜 위하는 것 같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속내를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뭐 백인 우월주의, 남성 우월주의 그런 거밖에 없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행정명령들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 판사들이, 이 연방 판사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들에 대해 가지고 이 여러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불법일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행정명령들을 지금 이렇게 또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방 대법원이 개입을 해가지고 지금 이 연방 판사들이 이렇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행정 명령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방해를 하는 것을 빨리 좀 해결을 해줘라 라고 이렇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백악관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일부 판사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정책들을 지금 이렇게 막고 막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들에 대해 가지고 그린라이트를 이렇게 또 줘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들을 막 추방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는데, 그런데 좀 더 불법 체류자들을 이렇게 또 잡은 사람들을 좀 더 이제 조사를 더 한 다음에 이제 내보내야 한다라고 하면서 회항을 이렇게 또 해야 한다. 이 헌법에 위배가 되는 것들이 있어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회항을 해라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판사의 명령을 듣지 않고 이제 다 그냥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연방 판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급진저 좌파 판사이다라고 이렇게 또 비난을 하면서 지금 탄핵을 이렇게 또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연방 이제 대법원장 이제 좌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좌 로버츠라고 하는 판사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판사를 이렇게 또 탄핵을 이렇게 또 하라라고 이렇게 또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이 판사의 판결에 이제 불만이 있으면은 그냥 항소를 하면은 되는 것이지, 탄핵을 요구를 하는 것은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연방 대법원장이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항소를 하면 되는 것이지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판사를 임피치를 하라고 이렇게 또 요구를 하는 것이냐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연방 대법원이 개입을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 입맛대로 이렇게 또 해주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믿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 연방 대법원장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거의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꽂아준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지 않습니까? 보수파들이 6명이고 진보파들은 단 3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까지 다 끌고 가자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대로 이제 나온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이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연방 대법원도 트럼프 대통령 페이버하게 그렇게 대법원장들이 이렇게 또 있고요. 그리고 하원의장, 뭐 상원의장, 그리고 뭐 하원, 뭐 상원 이렇게 또 해가지고 뭐 공화당이 이렇게 또 장악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 이렇게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트럼프 대통령 막을 것은 별로 없어 보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굉장히 많은 이 연방 판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 수많은 행정 명령들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헌법에 반하는 것들이 이렇게 또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원조 삭감 같은 것들이나 뭐 행정부 구조 뭐 축소 같은 것들, 바지에서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들, 자동 시민권 제한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제 제동을 이렇게 또 걸어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불법적인 것들이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권한이 너무나 많다. 이것들을 모두 다 연방 대법원까지 이렇게 또 끌고 간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 페이버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 수많은 정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헌법적 이제 충돌이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랑 그리고 이제 사법부 간에 여러 가지 충돌을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있어 보인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 이 폴리티코 뉴스에서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연방 판사를 임피치를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이 실현이 되기는 이제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백악관 이제 부비서실장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갱단원들을 막 싹 다 잡아다가 뭐 베네수엘라로 이렇게 또 이 추방을 이렇게 또 하는 와중에 여기에 이제 헌법적으로 걸리는 게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연방 판사 제임스가 이거는 좀 더 이제 두고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비행기들을 이제 회항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는데 그냥 다 이렇게 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연방 판사를 이 임피치를 해야 한다, 탄핵을 이렇게 또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요구를 이렇게 또 했지만, 하지만 이게 만약에 이 임피치 탄핵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통과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권한을 이렇게 또 침해를 이렇게 또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공론화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는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연방 판사를 이렇게 또 탄핵을 하려고 의회에 이렇게 또 간다고 하면은 3분의 2의 찬성이 이렇게 또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아까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공화당이 상원에서 한 54표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7표 정도가 이렇게 또 모자르기 때문에 탄핵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상원에서 통과가 되기는 힘들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판사의 판결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이의가 있다고 하면은 항소를 하면은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가지고 임피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그런 비판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너무나 이제 터무니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사법부의 견제를 지금 악화시키려고 하는,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랑 사법부 간의 논쟁은 계속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굉장히 많은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을 하려고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와중에 특히 학교에서 이렇게 또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또 싹 다 잡아다가 지금 추방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콜롬비아의 대학교에서도 사람들 막 추방을 이렇게 또 하고 뭐 체포도 하고 실제로 막 추방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번에는 조지타운 대학교 이제 연구원으로 있는 어느 한 사람이 이민 당국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아이스에 인해 가지고 지금 체포가 돼가지고 구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외국 국적의 학생들이나 이 연구자들을 이렇게 또 대상으로 해가지고 강경한 이민 정책을 이렇게 또 시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 체포가 된 이 사람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인도 국적의 이 조지타운 박사후 연구원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스에 의해 가지고 이 버지니아주에 있는 이제 자신의 자택에서 근처에서 체포가 됐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미국 이제 국무장관 이 마르코 루비오는 비자가 외교적인 이유로 취소가 됐다. 원래는 비자가 제대로 있었다고요. 제대로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을 추방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 외교적인 이유로 취소를 이렇게 또 해버리게 되면서 지금 체포를 해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하마스와 이제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반유대주의적 그런 이제 활동을 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인도 국적의 이 박사 연구원은 이거는 그냥 이제 정치적인 탄압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인도 국적의 이 박사가 이 와이프가 팔레스티안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팔레스티안 사람의 이제 연구원이다 보니까 나를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압박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또 체포를 해가지고 추방 조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친 팔레스타인 활동가들을 지금 강제 추방을 하는 등 정책을 지금 확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친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또 조금이라도 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실제로 합법적인 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외교적으로 우리는 취소를 해버린다라고 하면서 지금 체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정치적인 탄압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미국의 프리덤 오브 스피치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냥 어떠한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이제 행정부에 반하는, 반대를 하는 그런 이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비자를 취소를 하거나 뭐 영주권을 박탈을 하거나 그래가지고 그냥 잡아다가 추방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실제로 우려를 하고 있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법원은 아직 이 사람 인도 박사의 석방에 대해 가지고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은 텍사스 구금 시설로 지금 이송이 될 예정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조지타운 이 대학교에서는 인도 박사가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그런 이제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공정한 이제 법적 절차를 요구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본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들면서 이제 자신들한테 이제 반대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에 이제 반대되는 그런 이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 비자, 합법적인 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렇게 또 박탈을 해가지고 체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대로 간다고 하면 이제 거의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적인 그런 이제 권한을 이렇게 또 가지고 가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심하게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좀 이제 많은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랑 이제 전화 통화를 뭐 90분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드디어 러시아가 30일 동안에는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에너지 시설 기반들에 대해 가지고 공격을 이제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화자찬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은 평화 협정을 위한 이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푸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벌써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에너지 기반 시설들 80%를 벌써 다 파괴를 한 상태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항상 이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이 에너지 기반 시설들을 이렇게 또 공격을 하는 그 시점을 본다고 하면은 겨울에 그렇게 공격을 한다고 하거든요. 겨울에 공격을 이렇게 또 해야지만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겨울에 춥지 않습니까? 이 벌벌 떠는 것을 그것들을 이렇게 또 발해가지고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를 이렇게 또 공격을 하는 것이다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겨울이 다 지나지 않았습니까? 겨울이 다 지나고 벌써 러시아는 80% 이상의 에너지 기반 시설들을 다 공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공격을 원래 안 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온 이 평화 협정을 본다고 하면은 30일 동안 에너지 기반 시설들을 공격을 하지 않는다. 원래 안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전화 통화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원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원자력 발전소 운영을 미국이 가지고 가는 것은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제안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 가뜩이나 이번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힘들면서 지금 뭐 거의 대부분 러시아한테 뺏긴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뺏긴 상태에서 이 전쟁을 이렇게 또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거 더 이렇게 또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어. 뭐 천연 광물도 50%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원전 소유권 을 미국이 지금 가지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원전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소유이다라고 하면서 이 미국이 소유권을 이렇게 또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거는 아니올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가뜩이나 이 러시아랑 이렇게 또 전쟁을 하면서 다 털리고 있는 와중에, 그러면서 이번 전쟁도 이렇게 평화 협정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지금 다 털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우크라이나가 빼앗긴 땅들 지금 뭐 거의 다 줘버릴 그럴 생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다가 미국이 천연 광물도 50% 가져가, 그리고 원전까지 지금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너무해도 너무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만 이렇게 또 받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요번에는 이 한국 사람들에 대한, 미국에 있는 이 한국 사람들에 대한 뉴스가 여기 ABC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라와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또 가지고 와봤는데, 여기 이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딱 봐도 그냥 한국 사람이야. 패밀리 오브 3. 한 가족 3명이 지금 미싱이 됐다, 실종이 된 상태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제가 저번 주 계속 이렇게 또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 중부, 중남부에 이렇게 또 해가지고 윈터 스톰이 이렇게 또 들이닥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집안에 계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패밀리 오브 3예요. 한국 사람들 3분이서 여성분들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여성분들 3분 패밀리 오브 3가 그랜드 캐년을 떠나가지고 라스베가스로 이렇게 또 이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 3명이 이렇게 또 실종이 됐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실종이 된 사람들의 이제 이름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지연 씨 23세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김태희 씨 69세, 그리고 김정희 씨 64세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이지연 씨가 이 손자이지 않나. 이지연 씨 손자 아니면은 딸이겠죠. 손자 어쨌든 간에 이 할머님들을 이렇게 또 모시고 그랜드 캐년에서 이제 라스베가스로 이렇게 또 가는 와중에 실종이 됐다고 합니다. 3월 13일에 캘리포니아 번호판이 부착이 된 BMW 차량을 타고, 흰색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흰색의 BMW 차량을 타고 그랜드 캐년에서 라스베가스로 이제 이동 중이었다. 얼마 전이죠. 얼마 13일에. 13일에 이렇게 또 이동 중인데, 그런데 갑자기 사라졌다, 실종이 됐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경찰은 같은 날 이 아이폴리 고속도로에서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차량 여러 대가 이렇게 또 부딪히는 이제 교통사고가 이렇게 또 있었는데, 이 교통사고에서 실종이 된 가족이 연관이 있는지 지금 확인 중에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경찰은 이 한국 분들에 대해 가지고 제보를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겨울에는 좀 운전을 하실 때, 뭐 여행을 다니실 때는 항상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여행을 가셨다가 이제 그랜드 캐년 보시고 이제 다시 라스베가스로 가는 도중에 실종이 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빨리 좀 잘 좀 찾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에서는 병원 총격 사건이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미시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미시건 이 병원 주차장에서 총격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미시건 트로이라고 하는 시에서 한 병원의 이제 주차장에서 병원 직원들끼리 총격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이 총상을 입고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용의자는 체포가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오늘 아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3월 20일 오전 7시에 이 병원 주차장에서 이 병원 직원들끼리 총격을 이렇게 또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25살 남성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팔에 총상을 2차례 입고 지금 병원에서 이렇게 또 치료를 이렇게 또 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용의자를 본다고 하면은 용의자는 권총으로 총을 5발을 이렇게 또 발사를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총격 사건이 이렇게 또 벌어진 것이다 보니까 사건 직후에 이제 바로 이제 병원이랑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건물들은 이제 락다운에 이렇게 또 들어갔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은 바로 이렇게 또 출동을 해가지고 건물 내부까지 수색을 한 뒤에 모두 다 이렇게 또 안전하다 싶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정상 운영을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병원 내에서 이런 폭력 사건들이 너무나 이렇게 또 증가가 하고 있다. 응급실 뿐만이 아니라 중환자실, 산부인과 등에서도 공격 사건들이 계속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제 총격 사건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무차별 총기 난사는 아니고 이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해 가지고 뭐 의료 서비스 같은 것들이 조금
조금 이제 원한이 있거나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내 가족이 여기 이제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악화가 됐거나 이제 사망 사건까지 이렇게 또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런 이제 개인적인 원한에 의해 가지고 총격 사건이 이렇게 또 벌어지는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경찰은 지금 이 용의자를 이렇게 또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미국은 총기가 자유롭게 이렇게 또 소지가 가능한 나라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 탈리반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아프가니스탄 이 탈리반이 이 아메리칸 어느 이제 미국 국적의 사람을 2년 전에 이렇게 또 붙잡았다고 합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여행을 하고 있었던 이 미국 사람을 2년 전에 이렇게 또 붙잡아가지고 2년 만에 이렇게 또 석방을 시켜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사람은 2022년도에 12월쯤에 이 아프가니스탄을 이렇게 또 여행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탈리반한테 이렇게 또 붙잡혀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구금이 되고 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랑 탈리반이랑 이 사람을 이렇게 또 석방시키기 위해 가지고 계속 얘기를 이렇게 또 나눴었다고 하네요. 협상을 계속 이렇게 또 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금이 되어 있었던 이 사람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틀란타 출신이면서 60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60대 중반의 항공 정비사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겨우 이렇게 또 2년 만에 이렇게 또 풀려나게 되면서 이제 조만간 미국으로 이렇게 또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탈레반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과 관계를 이렇게 또 정상화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협상을 지금 잘 이렇게 또 해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좀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게 왜 아프가니스탄에 여행을 갔는지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런 위험 지역에 왜 여행을 가? 러시아도 왜 여행을 갑니까?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미국이랑은 좀 이제 적대적인 그런 이제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 왜 여행을 다니는지 이해를 이렇게 또 할 수가 없으면서 이렇게 여행을 다니다가 붙잡히면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FTC 있지 않습니까? 연방거래위원회 이 민주당 출신 2명을 이렇게 또 해임을 이렇게 또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FTC 전 위원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고가 된다고 하면은 파웰 의장도 해임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느냐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정부 기관의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마음대로 해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거 뭐 거의 독재자이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민주당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냥 다 해고를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자신한테 충성파가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냥 해고를 해버린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번 이 해고를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비판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으면서 위법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후임자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공화당 출신을 이렇게 또 뽑아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받들어 총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또 뽑고 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충성을 하는 사람들로만 이렇게 또 뽑게 된다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해서 공정성이 있느냐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정부의 독립성을 지금 이 침해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판이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딴 거 신경을 쓰고 있지가 않죠. 그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계속 이렇게 또 밀어붙이고 있다 보니까 뭐 거의 트럼프 제국이 되어가고 있는 미국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런 보고서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2025년도 세계 행복 보고서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 보고서에 따른다고 하면은 핀란드 있지 않습니까? 핀란드는 8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이렇게 또 뽑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이제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계속해 가지고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2025년도에 세계에서 24위로 행복한 나라로 이렇게 또 뽑혔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엄청나게 지금 내려간 수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10년 전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0년 전에는 미국이 11위였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10년 전에는 11위였는데 이게 계속 내려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지금은 24위. 10년에 걸쳐가지고 10개당 이상 이렇게 또 내려갔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행복이 이렇게 또 감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 하면은 미국 내에 정치적 양극이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 극단화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불안정이 이 미국 사람들의 행복을 이렇게 또 감소를 이렇게 또 시키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인들 사이에서 고립감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불안감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분석이 나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불안한 나라를 본다고 하면은 아프가니스탄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본다고 하면은 여성들과 그리고 이제 소녀들에 대해 가지고 좀 많이 억압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억압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 아프가니스탄이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불행한 나라로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에서는 사람들 간의 이제 신뢰 회복 그리고 이제 친절함 이런 것들이 행복한 사회를 이렇게 또 만드는 것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정치적 극단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뢰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소리지. 서로 지금 막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싸우다 보니까 신뢰가 무너지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의 이제 행복도는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이 국가 자체가 신뢰도가 지금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이 정부 산하에는 계속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내려가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어제 이 수만 명이 이 거리로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지금 이 가자에서 전쟁이 다시 이렇게 또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반대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의 이제 민주주의를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서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와가지고 대규모 시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가자지구에서 2달간 휴전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네타냐후 총리가 이 휴전을 지금 망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가자지구에다가 공습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가자지구 사람들 뭐 400여 명 이상이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또 휴전이 이렇게 또 깨지다 보니까 지금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 이스라엘 사람들 인질들 한 59명 정도를 이렇게 또 붙잡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인질들에 대한 고통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네타냐후를 엄청나게 비난을 이렇게 또 하면서 시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네타냐후를 본다고 하면은 이 네타냐후도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비슷하거든요. 구구적이면서 자기 마음대로 지금 막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요. 정치적 논란도 많고 법적 논란도 이렇게 또 많아가지고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네타냐후가 이 이스라엘의 민주주의를 지금 훼손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마도 이제 미국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살아에 한 2년, 3년 뒤쯤이면은 사람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반대하는 시위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안티세미티즘 있지 않습니까? 반유대주의를 오히려 지금 웨포나이즈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반유대주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뭐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사람들 막 체포를 하고 학생들 막 체포를 하고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교에 4억 달러 규모의 영방 자금을 이렇게 또 취소를 하고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반유대주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에 있는 60개나 되는 대학들에 대해 가지고 반유대주의 혐의에 대해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는 그런 이제 경고를 이렇게 또 내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반유대주의적인 것을 그거를 지금 웨포나이즈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지금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지금 이 유대인들 이제 학생들을 더 위험하게 이렇게 또 만들고 있다.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에 대해 가지고 더 반감을 이렇게 또 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반유대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하면서 반이스라엘 이제 비판자들에 대해 가지고 침묵을 시키는데 이렇게 또 이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대학가들의 자유로운 표현과 그리고 이제 토론을 지금 억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프리덤 오브 스피치를 지금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묵살을 이렇게 또 시키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수정 헌법을 지금 해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진짜 심각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가치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프리덤이지 않습니까? 프리덤. 바로 이 자유인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자유를 억압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미국이 어떻게 흘러갈는지 굉장히 심히 걱정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상승세로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4% 정도의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S&P 500은 0.3% 정도의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나스닥 또한 0.3% 정도의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S&P 500이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오늘 미국의 이제 주택 관련 이 데이터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데이터가 좀 이제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경기 침체 우려를 완화하는데 지금 기여를 이렇게 또 했다. 그래 가지고 주식 시장이 지금 S&P 500부터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연준 의장도 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경제는 지금 이 악화를 할 그런 조짐은 보여주고 있지 않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이렇게 또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술주들이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뭐 메타가 한 4% 정도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고 하고 엔비디아 한 2% 정도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고 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있지 않습니까? 관세를 4월 2일까지 지금 보고 있다. 그러니까 4월 2일 이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또 정하겠다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주식 시장에서는 좀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미국의 이 주택 시장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February 홈 리세일이 지금 점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예상치보다 더 이렇게 또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의 모기지율 있지 않습니까? 모기지율이 지금 좀 높거든요.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택 판매는 지난 2월달에 기존 주택 판매가 이 예상보다 더 이렇게 또 좋게 나오게 되면서 426만 채를 이렇게 또 팔았다. 1월 대비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4.2%가 이렇게 또 증가를 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예상보다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모기지율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거의 한 7%대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데도 불구하고 주택 판매는 잘 이렇게 또 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2월 말 이 주택 재고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24만 채가 지금 있다 라고 하면서 전년 대비해 가지고 17%가 증가한 상태이다. 하지만 이거는 뭐 괜찮은 공급량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미국의 주택 판매가 예상보다 이렇게 또 좋게 나오다 보니까 미국의 주식 시장에는 지금 좋게 이렇게 또 반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준에서는 빨리 금리 인하를 이렇게 또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정책들, 경제 정책들은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를 해야지만 더 좋은 영향을 이렇게 또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연방준비제도는 빨리 금리를 내려라 라고 지금 제롬 파월 연장의장한테 이렇게 또 요청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당연하죠. 이 연준에서 금리를 내려서 돈을 이렇게 또 풀어야지만 뭐 주식시장 같은 거 이렇게 또 오르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연준에서는 아마도 이제 금리 유지를 이제 동결을 6월달까지 계속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정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만약에 실제로 뭐 관세 정책들을 막 세게 하고 뭐 그런다고 하면은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또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금리 아마 이제 못 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 이 경기 침체로 이제 빠질 것이라는 그런 뭐 징조는 없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연준에서는 올해 안에 금리 2차례 정도 인하를 할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하지만 어떻게 될지 계속 이제 뉴스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 AMD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AMD의 그 CEO 리사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리사 수가 아시다시피 이 AMD가 거의 망할 뻔할 때 이 CEO로 이렇게 또 올라와가지고 지금 현재를 본다고 하면은 인텔을 완벽하게 이렇게 또 맹퀴시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아서 완벽하게 정복을 했습니다. 이제 AMD는 인텔을 완벽하게 눌렀어요. 누르면서 지금 현재 이 AMD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리사 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 인텔 따위는 보고 있지도 않다. 지금은 엔비디아를 이렇게 또 향해 가지고 달려나가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리사 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AMD가 가장 어려웠을 때 2014년도에 CEO로 이렇게 또 취임을 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AMD가 파산 직전이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이 AMD는 이 리사 수 이후로 급격한 성장을 이렇게 했다. 그리고 지금은 이 AMD의 시가총액은 1,720억 달러에 이렇게 또 달하면서 이 인텔을 완벽하게 이제 따돌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 AMD는 이 AI 시장에서 이 엔비디아가 뭐 압도적인 그 선두를 이렇게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AMD는 엔비디아의 그 쿠다 소프트웨어 있지 않습니까? 그 소프트웨어와 이제 경쟁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ROCm이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를 지금 개발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빠르게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AMD는 이제 매년 새로운 AI 칩을 지금 출시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이 엔비디아의 도전장을 이렇게 또 내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리사 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 반도체 업계에서 이 뭐 지식이 막 빠삭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AMD를 인텔을 완벽하게 물리치고 지금 뭐 전 세계 뭐 거의 뭐 최강자 CPU 이렇게 또 제조 업체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제는 엔비디아를 지금 전복을 하려고 계속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CEO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 테슬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는 지금 이 사이버 트럭 있지 않습니까? 사이버 트럭이 46,000여 대를 지금 리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사이버 트럭의 그 패널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버 트럭 스테인레스 스틸 그 붙여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본드로 붙여놨어요. 본드로 붙여놔가지고 그게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은 사고가 굉장히 크게 날 수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사이버 트럭 46,000여 대를 지금 리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테슬라는 악재가 굉장히 지금 많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이 어제는 여러 가지 얘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연준에서는 아마도 이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2% 아래로 하향 조정을 했다. 좀 별로 이 경제 성장이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연준에서는 어제 이 파월 의장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미국의 이 경제 성장률을 2.1%에서 1.7%로 낮췄거든요. 낮추면서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전망을 2.5%에서 2.8%로 상향 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 경제 성장률은 내려가는데 인플레이션은 계속 내리게도 되는 거. 이 연준에서는 아마도 미국이 어느 정도 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올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연준은 그렇게 강하게는 얘기는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좀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주식시장은 살짝씩 이렇게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 특히 이제 관세 정책이 어떻게 이 미국의 물가를 올릴지가 이제 관건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세게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뭐 캐나다, 멕시코, 뭐 유럽에서도 관세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세게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면 서로 막 보복 관세를 엄청나게 세게 이렇게 또 때려가지고 물가가 진짜로 많이 이렇게 또 오르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금리 내리는 게 아니라 올릴 것을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연준 의장이 파월 의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일시적인 것뿐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또 데자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에도 파월 의장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인플레이션은 임시적인 것 뿐일 것이다. 템포러리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템포러리가 아니었죠. 인플레이션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좀 굉장히 좀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또 겪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템포러리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그 데자부가 이렇게 또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미국 이제 달러가 지금 강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제 금리 인하하는 거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런 이제 경제 정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마도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국의 물가가 오르는지 잘 보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이렇게 또 할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이제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지금이 달러는 강세장에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달러는 유로에 대비해 가지고 0.7%만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여러 가지 뭐 행정 명령들이나 뭐 경제 정책들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올해는 계속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이 좀 잘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그러면서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